예, 사람을 관리하는 주요 활동, 즉 인사 관리의 이제 주요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사 관리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확보 관리. 확보 관리가 뭐라 그랬죠? 채용입니다. 리크루트 하는 거예요. 그 확보 관리란 인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모집, 선발, 배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 관리라고 한다. 리크루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 조직화가 일어나고 결국 인력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인력 수요를 분석해서 인력 공급을 예측하겠죠. 인력 공급이라는 것은 뭐 사내 공급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공급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뭐 졸업생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런 확보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틀은 우리가 한동안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전공 분야의 학생들을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들의 취업시장과 관련이 있죠. 이것이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소위 수요와 예측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요새 이제 어떻게 돼요?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줄어들고, 교대 학생들은 계속 그 인원이 배출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대를 졸업만 하면은 선생님 자리가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장이 안 되죠. 뭐 많은 전공 분야의 분야가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사범대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넘쳐나는데 즉 예전에는 들어가서 한 뭐 4, 5년 일하고 여성분들은 뭐 결혼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그만두면 안 되죠. 초등학교 가면은 여성 선생님이 뭐 70에서 80% 이상, 심지어는 중고등학교까지.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학교에서는 그때 선생님들이 아마 한 뭐 100명 가까이 되셨는데 그때 여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3학년 때 딱 한 분 들어오셨어요. 여선생님이. 물론 남자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였지만 그렇게 여자 선생님이 구했는데 지금은 어느 학교 불문하고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은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수요와 예측이 뭐 잘못된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자, 그래서 수요 대 공급이 일치되면, 수급이 일치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수요가 보다 공급이 많으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력이 과잉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내 인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조기 퇴직시키건가 해고되던가 아니면 조업을 단축시켜가지고 일을 적게 함으로써 그럼 또 뭐 급여가 줄어들겠죠. 뭐 이런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작아요. 이럴 때는 뭐 회사 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리크루트 해야죠. 모집을 해서 결국은 적재조소에 배치하는 것이 확보관리 활동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빼내온다 그랬죠. 뭐 좋은 말로 쓰면은 스카우트, 그죠? 스카우트. 좋은 데 있는 회사의 연구원이라든가 아주 필요 둔 애들을 월급을 2배 주겠다, 뭐 3배 주겠다 해가지고 뽑아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제 뉴스 봤나 모르겠는데 어제나 그저께 중국에서 우리나라 고급 두뇌를 한국에서 주는 월급의 20배를 주겠다 해가지고 막 뽑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인력, 좋은 인력들을.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스파이 차원에서의 또는 퇴직 인력들이 자기네 회사에 갖고 있던 비밀 설계도면이라든가 연구 결과물들을 가지고 중국계 회사로 대우받고 이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자, 확보관리에서 인력계획, 현재 및 미래의 각 시점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러니까 즉 인력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조직 내의 공급 상황, 이거 인력 공급. 인력 공급은 회사 내에서의 승진이라든가 재배치, 자리 이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 이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력계획인데, 기업이 특정 인력을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스카우트고 나쁜 말로 하면 고급진을 빼내오기를 하는 거죠. 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월급의 2배를 주겠다. 현재 너 과장으로 있는데 우리 회사로 오면 내가 부장으로 대우해주고 차도 주고 아파트로 주고, 그럼 흔들리겠죠? 그럼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뭐 삼성이나 현대, SK 이런 데서는요, 국내 인력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 특히 저 인도, 중국 이런 데서 아주 고급진 애들을 조기에 확보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아주 고위직 상무급으로 일하는 30대 초반의 인도인들도 있어요. 해외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인력을 공급받기도 하죠. 모집, 능력과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조직으로 유인하는 활동. 참 어렵게 썼죠. 그죠? 이게 뭐예요? 리크루트, 뽐 차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부에서 모집하는 것. 내부에서는 뭐 승진이라든가 조직 재편이라든가 뭐 재배치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외부에서는 뭐예요? 뭐 채용 공고를 내서 뽑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 10월, 11월이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11월경에 대기업, 특히 삼성 그 고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삼성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가 삼성그룹이에요. 삼성에서 먼저 뽑으면 그 다음부터 쭉 뽑고, 그러고 나서 또 뽑고 또 뽑고 해가지고 보통 그 10월에서 11월 말 아니면 12월 중순 이전에 선발 과정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12월을 지나가면은 1월부터는 그 다음 연도 1월부터의 신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12월 이전에 이 일을 마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신학기 때, 요새는 뭐 계절학기 졸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선발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기업이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 그 리크루트 창에 수시로 모든 정보가 올라와서 수시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선발이라는 건 모집을 통해 응모된 지원자 중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류 전형 그 이후에 면접, 그죠?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뭐 7, 8번 도전해서 성공한 아나운서들도 들어봤죠. 그죠? 뭐 전현무니 무슨 뭐 김성 누구니 뭐 대부분 아나운서들이 모든 KBS 갔다가 MBC 갔다가 SBS 갔다가 무슨 뭐 심지어는 낙스 방송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또 중앙방송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조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배치, 신규로 모집 선발된 종업원을 각 직무에 배속시키는 것을 말하죠. 자, 요 그림은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인데요. 특히 이제 학력을 아주 중요하고요. 요 자격사항은 조금 살펴볼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상당 좀 현혹되는 것이 이 자격이요. 국가고시로서
직업에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직업을 할 수 있는 무슨 사례도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자격도 있고요. 그냥 그 공인받지 않은 그냥 사설기관에서 무슨 사 해가지고 특히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데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 무슨 자회사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현혹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인턴 경력을 많이 쓰는데 인턴이 뭐 경험을 한 데서는 문제는 있지만 도움이 있지만은 한 1년 있다 또 반 이상은 내쫓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기도 있습니다. 개발관리, 경력관리. 경력관리는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관리활동인데 이 개발관리는 어떻게 보면 종업원 스스로의 자신의 커리어나 능력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회사 내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현시켜 주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서 능력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인사 분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동 및 승진, 그러니까 수직적 이동, 이 직위가 상승하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일을 못하면 심지어는 강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사회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렵죠. 어느 경우에는 뭐 가서 뭐 수의실로 뭐 이런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평적 이동, 이거는 능력 개발이 목적 직무순환입니다. 이 수평적 이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뭐 국가 공무원이 됐던 뭐 지방 공무원이 됐던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자리를 이동해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이제 부정을 위원회 맡고 뭐 매너리즘 빠지는 것을 막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 되기 엄청 어렵죠. 아주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서 계속 뭐 할 만하면 딴 데로 가고 할 만하면 딴 데로 가고 또 시청 본청에 있다가 구청에 갔다가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위를 한 30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쪽 저쪽 많은 건 두루는 아는데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수한 인재가 수평 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이 되거나 바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해요. 특히 직무순환에 있어서 있는 겁니다. 직무순환이라는 것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으로서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뭐 구청장 되거나 시장으로 승진한다면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다가 만약 퇴직하면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여러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업원 자신 어떤 분야의 적성과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경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한 직무를 오래 맡게 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지루함과 그죠? 부정이나 업무 이걸 강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오히려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고려해서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고 여러분 343쪽에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만화가 하나 보여줬죠. 이것은 많은 그 교육 시장에서 취업 시장에서 신임자보다는 그 경력자들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세무외과 졸업생들이 많이 가는 세무사무실 같은 데도요. 그
학생 졸업생들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어요. 그 일도 잘 못하고 뭐 말만 많고 불평불만만 많고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경력이 있는 주부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우리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이란 종업원들이 기업의 환경과 수행할 직무에 적응하고 조직에서 필요한 기술과 많은 지식을 단시일 내에 습득하게 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교육훈련인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대부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성그룹이 가장 잘 돼 있고요. 잘 돼 있고 뭐 또 SK도 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교육훈련은 대상에 따라 신입사원 교육훈련, 회사 내에 이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뭐 규정이라든가 각 직무에 대한 업무 뭐 이런 것도 하겠죠. 또 현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층별 교육훈련, 직능별 교육훈련, 이런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되도록 뭐 수시로 하는 부서도 있고요. 이런 교육훈련이 또 뭐 없는 부서들도 있고요. 물론 기업 규모가 작은 데서는 이런 그 개발 관리나 교육 훈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또 장소에 따라 OJT라고 복성해요. 보통 얘기하는데 직장 내 직무 교육, on the job training, 이게 직무 교육. 그러니까 직무 교육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양성되는 거예요. 또 외부에서 훈련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공회의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 뭐 이런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전문교육훈련, 또 교양교육훈련, 교양은 성교육 이런 게 많죠. 직장 내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상관리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